지금 시작합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의 암호화폐 지갑 지원 기능 등 블록체인 기술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애플도 아이폰에 암호화폐 지갑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의 이러한 선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모바일 환경을 간과할 수 없다는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포브스는 애플이 지난 3일 미국 세너제이에서 개막한 자체 개발자 대회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2019를 통해 크립토키트라는 암호화폐 개발 툴을 선보였다며 크립토키트의 출시 의미와 파급 효과 등을 전망했습니다. 현재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는 크립토키트 관련 소개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iOS 13을 비롯한 macOS 10.15, tvOS 13 등 애플의 신규 운영체제 최신 버전에서 크립토키트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개발자 전용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프라이빗 키 생성과 키 교환 등 암호화폐의 전송과 저장이 가능한 지갑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칭키 암호 등 보안성 구축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포브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함께 애플의 아이폰도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선보이면서 암호화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스냅챗 등이 자체 암호화폐 구축에 나서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 미국의 주요 ICT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에 나서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포브스는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투자자들은 지난 2017년과 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2만 달러 수준으로 오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까지 암호화폐 지갑 솔루션을 내놓으면서 암호화폐 지갑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들과 차별화된 기능에 좀 더 편리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암호화폐 지갑 솔루션을 내놓지 못하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시장 경쟁으로 인한 관련 기술의 고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이폰 암호화폐 지원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의 호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빅터 라드첸코 트러스트 월렛 설립자는 애플 크립토키트를 두고 몇 단계만 거치면 아이폰의 하드웨어 월렛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알레잔드로 마차도 오픈머니 이니셔티브 공동 설립자 역시 아이폰에서 사용자 키를 관리할 수 있어 하드웨어 월렛과 비슷한 수준의 보안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며 이는 암호화폐 개발자들에게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특허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독일 시장조사 업체인 아이플리티스가 AI 관련 특허 보유 기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는 올 1월 기준으로 11,244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해 세계 3위에 위치했습니다. 1위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로 총 18,365건입니다. 2위는 미국 IBM으로 15,046건입니다. 이어 4위는 퀄컴, 5위 구글, 6위 필립스, 7위 지멘스, 8위는 소니, 9위는 인텔, 10위는 캐논입니다. 10위권의 절반은 넘는 기업들이 미국 국적의 기업입니다. 독일 기업은 지멘스 1개, 일본 기업은 소니와 캐논으로 2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로 1개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AI와 5G, 바이오, 전장 부품 등을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정하며 지속적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개 도시에서 AI 센터를 건립하고 AI 기술의 응용과 활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플리티스는 지난해 전 세계에 출원된 AI 관련 특허가 총 78,085건으로 집계돼 10년 전인 2008년 21,913건과 비교하면 3.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1월에만 9,085건에 이르면서 출원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AI가 여러 산업군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을 대비해 글로벌 ICT 기업들이 AI 특허 획축에 분주하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각종 첨단 부품과 반도체 설계 등에서 막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의 경우 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따른 사용료 등이 전체 매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퀄컴의 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각 기업들은
AI 적용이 산업군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하면 특허 보유가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실제 특허와 관련된 소송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플리티스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AI 관련 특허 소송이 1,139건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AI를 비롯한 신기술의 특허 소송과 특허 양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 특허는 중국 기업이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지난 3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790건의 특허를 출원해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161건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지향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 특허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련 업계 진단도 나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본투 글로벌 센터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창업 현황을 상세하게 소개한 2018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글로벌 창업백서는 주요 국가별 스타트업 창업 정책 동향과 투자 동향,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글로벌 창업 성공 스토리, 글로벌 진출 필수 아이템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핵심 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정책에는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인도, 독일, 영국,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 각국의 최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소재 ICT 스타트업 297개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국내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형태부터 창업자 특성, 인적 자원, 투자 유치 및 지분, 목표 시장과 성장, 스타트업 사업 환경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 결과를 실었습니다. 일부 조사 내용에 따르면 창업자의 상당수는 남성이며 대졸 이상 학위 소지자, 이공계 전공자, 30대, 영어 가능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글로벌 진출 선호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동남아시아, 일본 순입니다. 전년 동일한 조사 항목에서는 북미와 중국, 동남아시아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중국을 희망하는 이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인 인공지능, 헬스케어, 보안, 스마트시티 등 13개 기술 분야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주요 미디어, 인플루언서, 저널 정보, 글로벌 엑셀러레이션 등의 상세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컨퍼런스 일정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투 글로벌 센터는 이번 발행까지 5번째 글로벌 창업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이뤄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백서 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창업 백서는 본투 글로벌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갑 본투 글로벌 센터장은 글로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는 안목과 여러 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의미한 것들을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국내 기업들이 반드시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평소 놓치고 있는 실전적 성공 요인들을 보다 쉽게 글로벌 창업 백서에 담아놓은 만큼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 현황 조회, 가입 제한 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를 10일 발표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다만 가입사실 현황 조회, 가입 제한 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방안은 초고속 인터넷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재 금융과 쇼핑, SNS, 엔터테인먼트, 게임, 교육 등은 초고속 인터넷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지난 2017년 12월 기준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초고속 인터넷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정부는 융자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에 자율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을 통해 1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극히 낮은 일부 고비용 지역에서는 사업자들이 초고속 인터넷 제공을 기피하면서 지금까지도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 영무인 보편적 영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이든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겁니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평균 속도는 10MB/s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입사실 현황 조회 의무와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 강화에도 나섭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와 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명의 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 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추가로 의무 지정했습니다.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는 시내외 전화, 인터넷 전화와 인터넷,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가 의무 대상에 속합니다. 가입 제한 서비스는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에 국한됩니다. 이 밖에 2통 3사의 2G와 3G 종량제 피처폰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문제도 개선합니다. 마일리지 적립과 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 및 요금 청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 메시지로 의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후임 회장으로 오갑수 글로벌 금융학회장의 선임을 예고했습니다. 오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금융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설계에 나섰던 금융 원료 인사입니다. 협회는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오 신임 회장 선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오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정책에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3월 이사회를 열고 진대재 회장이 퇴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차기 회장 물색에 나섰습니다. 진 회장에 앞서 김화준 상금 부회장도 퇴임하면서 협회 출범에 기여한 핵심 인사들은 사실상 이선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오 신임 회장은 1948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석사학위, 미국 워튼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와 드렉셀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겨 부원장으로 지냈습니다. 금감원을 나온 뒤에는 SC제일은행의 부회장, 영국 SC그룹의 특별 고문 등을 맡으며 금융계와 지속적인 연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업계는 오 회장의 무게감을 감안할 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실제로 오 회장이 이끌고 있는 글로벌 금융학회 심포지엄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등 현 정부의 금융정책 리더들이 모두 집결하면서 여전한 무게감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금융위를 비롯한 법무부, 기재부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밀접한 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해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관련 업계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불가분 관계라며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 회장이 정부 정책 변화에 얼마만큼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를 틈타 부실 거래소가 우후죽순 난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실명 가상 계좌를 4대 거래소에 맡고 있으며 4대 거래소조차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받으면서 투자자 유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명 가상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일명 벌집 계좌로 불리는 법인 계좌로 투자자 거래 지원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ICO의 전면 금지와 비슷한 파생 상품의 불법 규정 등 정부 당국의 잇따른 장벽 설치로 업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A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오신임 회장이 친문 인사라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 실정을 잘 알고 회장직을 수락한 만큼 숨통을 틔우는 중추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11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반응이 센 CBC 뉴스의 홍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